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겨울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어, 다시 3월이 되고 우리 기독 영성 상담 연구소도 새롭게 개강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우리 연구소에서 대체로 신약 성경 중심으로 특히 서사 읽기 중심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이번 학기에는 철학으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약 성경으로도 이제 학위를 받았지만 마침 철학으로도 학위를 받고 또 제가 하이데거라고 하는 독일 현대 철학자를 전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특별히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전체적으로 풀어서 해설하고 설명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자 합니다. 하이데거, 특별히 이제 현대 존재 사유, 존재와 관련된 사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철학자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현상학, 해석학, 실존 철학 이런 분야들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된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여러 학문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철학자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데거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책이자 또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도 불리는 존재와 시간 책을 한번 이번 학기 동안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하이데거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우리나라 하이데거 연구의 선구자이신 소강희 교수님께서 쓰신 글을 보니까 본인이 연구하신 책 중에 헤겔의 대논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과 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 참 어렵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존재와 시간 책을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와 시간 쉽다고 하는 사람은 한 분도 본 적이 없고요. 모두가 다 존재와 시간을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실 하이데거 본인도 이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 저자에게도 결코 쉬운 주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매우 어렵고 매우 어떻게 보면 심오한 그러한 철학인데요. 우리가 이번 학기에 전체적으로 한번 존재와 시간을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면서 이런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철학적 사유를 깊이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영상에서는 뭐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도 좀 하고요. 하이데거 생애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 하이데거의 주요 저작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전체적으로 한번 개관하면서 존재와 시간의 큰 줄거리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으로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이러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하이데거와 어떻게 연관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이데거의 생애 주요 저서 특히 주제인 존재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예상치 못한 만남이 있죠. 제게는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와의 만남이 그랬습니다. 제가 전기공학을 전공하다가 신학으로 편입을 하고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면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안다. 사람은 죽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죽는다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고 너무나도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하이데거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에 큰 감명과 또 충격을 받고 당장 그 학교 마치고 그 서점으로 달려가 가지고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을 그 자리에 좀 샀습니다. 사서 그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제목부터 참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 책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말이 있는데 진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걸 제가 읽었다고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따라갔다. 이런 이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강의를 들었던 젊은 과학자 중에 바이체커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강의를 듣고 하이데거가 했던 강의를 듣고 이것이 바로 철학이다. 그런데 나는 한마디도 이해를 못하겠다. 무슨 말 하는지. 그런데 이것이 바로 철학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이 꼭 그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을 때 아마 이런 느낌을 좀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눈으로 다 훑어봤는데 끝까지 다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해서 매우 고민을 하다가 마침 저와 친한 후배가 한 명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철학을 전공해서 경희대학교에 교수가 되신 분이 있는데요. 그 후배하고 함께 존재와 시간을 한 장 한 장 읽어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매주 모여가지고 읽었는데 둘이서 앉아가지고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를 읽은 겁니다. 무슨 말일까 서로 토론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하기를 대략 한 3분의 1 정도를 읽다가 우리가 그 공부가 그만 마무리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사서 읽은 책이 이 책이거든요. 이제 많이 낡았는데요. 이때 우리가 같이 공부하면서 제가 막 옆에 메모도 해놓고 고민도 하고 이런 글이 여기 남아 있는데 지금 뭐 읽어보면 부끄러운 그런 이제 그런 마음이죠. 하지만 이제 그 모임 자체가 제게 도움이 많이 되었고 하이데거 이해하는데 상당히 나름대로 진전을 가져온 그런 모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한 3분의 1 정도 읽고 이제 더 이상 읽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하이데거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계속해서 잊혀질만 하면 또다시 기억나는 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신학에 몰입하고 신학 연구로 학위를 받고 이렇게 할 때는 몇 년 동안 잊어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다시금 철학 공부를 또 코스웍으로 하게 되면서 제가 하이데거를 전공하게 되면서 다시금 존재와 시간을 붙잡게 되고 또 하이데거 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학위를 받고도 그때부터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 책을 강독해서 한 팀과는 5년에 걸쳐 가지고 이 책을 다 읽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팀과 이 책을 계속 읽어 가지고 공부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존재와 시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게 되어서 이 책의 전체적인 그런 흐름을 또 소개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이데거 생애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하이데거는 1889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1889년 메스키르히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이 아버지가 성당직이었습니다. 가톨릭 배경으로 태어났었고 아버지는 성당에서 일하는 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집안은 아주 어려운 집안이었는데 공부에 재능을 나타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소년이 워낙 총명하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그 신부를 시켜주겠다. 신부가 되어야 된다.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이제 이 학생이 신부가 된다면 공부를 지원해 주겠다. 라고 해서 그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그 프라이부르크 대학이라는 대학에 진학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신학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차후에 신학을 포기하고 1911년부터는 철학과 인문학을 공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해서 학위를 받고 강사 시절을 보낸 다음에 1923년 지금으로부터 거의 100년 전이죠. 34세의 나이로 마르부르크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교수가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1927년에 이번 학기에 우리가 공부할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하이데거는 이 존재와 시간을 발간하기 전에도 강의를 잘하기로 매우 유명한 명강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철학적인 감동과 또 철학에 대한 충격을 안겨준 그러한 놀라운 강사였는데요. 하지만 이제 1927년에 그의 주저인 이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되면서 세계적인 철학자로 이렇게 이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하이데거는 뭐 거의 일생 동안 철학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지도 않고요, 별로. 토트나우 베르크라고 하는 본인이 직접 만든 산장이 있었는데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 거기에서 언제나 이제 연구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두드러진 그러한 어떤 활동을 많이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없이 연구와 강의와 저술에 전념하는 그런 교수의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이분이 뭐 두 가지 좀 잘 알려진 큰 사건이 있는 거죠. 하나는 유부남이던 하이데거가 자신의 여제자였던 한나 아렌트도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한나 아렌트와 이제 불륜에 빠지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나와 있어요. 아렌트와 하이데거의 사랑에 대한 영화도 나와 있고, 어쨌든 이제 불륜에 빠진 아주 큰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스캔들이 있었고, 이보다는 좀 더 심각하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문제인데, 1933년에 독일의 나치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하이데거는 짧은 기간 동안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총장이 되면서 그때 이제 이 나치즘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라고 하는 한 1년 남짓 이렇게 총장으로 1년도 못 된 거죠. 총장으로 있었는데 이것이 오점이 되어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 하이데거에 있어서 하나의 스캔들처럼 이렇게 나치 참여 문제가 하나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파리아스라고 하는 분이 이러한 문제를 터뜨려 가지고 문제가 되었고 최근에는 이 하이데거가 쓴 검은 노트라는 책이 있는데 그 노트를 보게 되면 진짜 하이데거가 반유대주의적인 그러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서 여전히 이것은 이 하이데거 연구에 있어서의 하나의 문제거리로 이렇게
남아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뭐 두 가지의 스캔들이 있지만 하이데거는 강의와 저술을 통해서 탁월한 유산을 이런 이제 유럽, 특히 유럽 지역에 남겨두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유럽과 서구와 전 세계에 큰 그 유산을 남겨준 철학자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그 강의 자체가 매우 탁월해서 그 사람들에게 거의 환각제 같은 역할을 했다. 거의 환상에 빠지게 되는 정도까지 이렇게 매우 탁월한 그런 이제 강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강의 명성이 전 독일에 퍼질 정도의 강의를 했었고, 그래서 그 강의를 들었던 제자 중에 뛰어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집이 있는데 전집이 100권을 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그 어떤 철학자가 이 전집이 100권을 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전집이 100권이 넘습니다. 그래서 뭐 100권을 다 읽은 사람은 아마 찾기가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하이데거 철학을 전공하면서 65권, 65권을 제가 그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된 편인데요. 근데 이제 이 전집 100권이 넘으니까 그 매우 이렇게 이제 그 방대한 전집을 남겼고 매우 뛰어난 또 이렇게 철학적인 작품들입니다. 이 하이데거의 주요 저서 제일 유명한 것은 뭐니 해도 그 존재와 시간이죠. 그래서 이 존재와 시간을 근본 작품이라고 부릅니다. 하이데거의 주저, 그리고 가장 근본이 되는 작품이고 제일 유명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 작품 혹은 중심 작품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책은 중요한 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철학책 중에 하나고요. 또 하이데거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그런 책입니다. 물론 이 책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나오게 된 책이기도 합니다. 하이데거가 교수가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 저서 출판을 많이 안 하는 바람에 교수 임용이 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다소간 급하게 서둘러서 낸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또 이 책이 또 미완성으로 끝났다는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이제 교수 임명을 위해서 매우 이렇게 그 서둘러서 책을 내서 약간은 이렇게 서두른 어떤 그런 그 면도 있고요.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전반부만 출판이 된 겁니다.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후반부가 나와야 되는데 하이데거가 끝끝내 이 뒷부분을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후반부가 안 나오게 되는 바람에 또 이 책이 그 중간에서 끝나버렸다는 또 문제점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한 책이라는 어떤 그런 그 한계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 이제 그 존재와 시간 이런 그 유명한 이런 철학책들과 이렇게 이제 그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책들을 보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같은 경우에 완성된 거죠. 이게 늦게 해도 매우 늦게 해도 완성됐고 헤겔의 정신현상학 이런 책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이제 반만 쓰인 책이라는 거죠. 이 반만으로도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데거의 이 이제 그 존재와 시간 이 매우 중요한 책이고요. 그 외에도 또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현상학의 근본 문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존재와 시간에서 완성하지 못했던, 도달하지 못했던 존재시성이라고 하는 차원의 좀 더 한 걸음 더 나간 책이고요. 또 이제 한 권의 책이 철학의 기여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철학의 기여는 하이데거의 제2의 주저로 불립니다.
제2의 주저. 사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가장 전공으로 열심히 공부한 책은 이 철학의 기여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2의 주저인 철학의 기여, 매우 이렇게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데거는 이제 100권에 달하는 이러한 그 전집이 100권이 넘죠. 100권에 넘는 이제 전집이 있기 때문에 매우 많은 저서를 남겼고 다 하나같이 다 중요한 저서를 남긴 철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하이데거의 그 생애와 주요 저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런 하이데거의 여러 100권이 넘는 책이 있지만 그래도 단 한 권을 고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서슴없이 아마 자인 운트 자이트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고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 책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거의 이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존재의 의미를 묻겠다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묻겠다. 이 말은 뭐냐면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말에 의미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의미를 아느냐. 존재한다는 말에 의미를 아느냐. 그래서 이제 이 하이데거 이 존재와 시간을 보면 제일 앞에 모두어가 있어요. 모두어. 이 모두어란 말은 이제 그 책 앞에 이렇게 좀 써놓는 어떤 사람이 제사라고도 하죠. 제사. 인용이 하나 되는데 플라톤의 소피스테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책의 일부분을 인용해서 하이데거가 이제 그 독자들에게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를 아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매우 좀 이상한 질문인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존재하는 것. 여기 바로 컵도 존재하고, 여기 펜도 존재하고, 앞에 컴퓨터도 존재하고,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것이 있는 거죠.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하이데거가 묻는 것은 뭐냐면, 이 존재하는 것 말고, 존재함입니다. 존재함. 이것을 이제 자인이라고 부릅니다. 자인. 독일어로. 그래서 이거는 원래 동사인데, 이렇게 대문자로 쓰게 되면 명사가 되는 겁니다. 존재함. 존재하는 것 말고, 이 존재하는 것은 많죠. 뭐, 컵도 있고, 펜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스탠드도 있고, 많습니다. 심지어 나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이데거는 존재하는 것 말고 존재함의 의미를 아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 존재함을 몰라가지고 모른다는 사실을 놀라기라도 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고 그리고 이제 존재한다는 말을 몰라가지고 놀라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존재하는 것을 하이데거는 자이엔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 자인과 자이엔데의 구분이 이루어져야지 하이데거의 모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인이라고 하는 이제 이 존재함 하고 자이엔데라고 하는 존재하는 것 이걸 존재자라고 부릅니다. 존재자.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둘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하이데거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이 존재함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말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말의 뜻,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자. 이것이 이제 바로 존재와 시간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죠. 이 존재, 특히 이제 존재의 의미. 이 의미는 이제 독일어로 진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알려고 하는 것이
이 하이데거 철학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존재를 아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지평이 있어야, 지평을 알아야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데거에게서는 이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고 크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존재의 앞선 이름이에요. 앞선 이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과 존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다른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 이전에 시간을 알아야 되더라. 시간을 존재를 이해하는 지평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존재와 시간이 되는 거죠. 존재와 시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이제 이 존재의 의미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근본적인 그런 하나의 방향이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이름이 바로 존재와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책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 꼽으라 한다면 존재라는 말이고, 그 다음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하이데거가 이 시간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계의 시간, 오늘이 예를 들어서 뭐 3월 16일이다. 2024년 몇 시 몇 분이다.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시간 있죠. 우리가 보통 시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시간, 이걸 말하는 것이, 이건 이제 하이데거에게는 진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새롭게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낸 시간이 여기 있는 조금 작네요. 짜이틀리카이트라고 하는, 이걸 시간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시간성. 이것은 인간의 실존적인 그런 측면을 탐구해서 실존론적으로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밝혀진 그러한 특별한 시간이에요. 특별한 시간. 이 시간성을 통과해서 또 템포랄리테트라고 하는 존재시성, 존재의 시간성이라고 해도 되겠죠. 존재시성. 혹은 어떤 분이 이걸 시평성이라고 부릅니다. 지평적 시간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많이 쓰는 단어가 존재시성인데, 이 시간성을 통해서 존재시성이라고 하는 곳까지 나아가서 이 존재시성에서 결국에는 존재의 의미를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이데거의 그 생각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큰 기획은 뭐냐? 바로 이런 시간이라고 하는 지평을 통해서 이 존재의 의미를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걸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냐면 바로 인간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인간에게. 그리고 이제 이 인간을 분석해가지고 이런 이제 존재 문제의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간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와 시간은 거의 책의 뭐 한 5분의 3? 그 정도 분량, 거의 한 60% 정도를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해서 할애를 했다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만 이야기하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당연하게 저 존재에 대한 논의로도 나아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시간 이야기하다가 책이 중단돼 버린 겁니다. 여기서 원래는 저 존재의 의미까지 나가야 됐는데, 그럼 많은 부분을 뭘 했느냐? 바로 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 특히 인간을 실존적으로 탐구하고 실존론적으로 탐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하이데거의 철학은 어떻게 보면 실존 철학인가?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사실은 하이데거는 여기에 많이 나와 있는 이 존재의 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과정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인간에 대한 실존론적인 차원을 많이 연구한 것이지만, 저 뒤쪽에 있는 존재 사유, 뭐 존재의 의미, 이런 존재의 진리, 이런 부분보다 사람들의 눈에 우선 두드러진 것은
인간에 대한 이런 이제 그 실존적이고 실존론적인 차원에 대한 연구에 사람들은 다 많이 주목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스퍼스의 철학을 뭐 실존주의라고 부르고 실존주의, 하이데거의 철학을 실존 철학이라고 부르면서 이 존재와 시간을 굉장히 실존 철학적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 읽을 때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인간 중심적으로, 보다 실존적인 면을 고민하면서 실존론적인 차원에서 존재와 시간을 읽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공부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물론 이제 이 실존적이고 실존론적인 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하이데거의 진짜 관심사는 시간과 시간을 넘어서 존재까지 이제 가는 존재의 하이데거의 방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 하이데거의 전체 기획은 사실은 존재의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었는데, 그러나 이제 그 존재의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지평을 마련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현존재, 인간 현존재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이러한 물음을 진행시켜 나가려고 했었는데, 이런 인간에 대한 실존적이고 실존론적인 이야기 많이 하다가 시간 이야기 뭐 한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 책이 중단되어 버렸다 라고 이렇게 큰 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존재와 시간의 이 구조, 하이데거가 처음에 책을 완결하려고 할 때 생각했던 존재와 시간의 그 구조입니다. 구조. 하이데거는 이 존재와 시간을 2부로 생각을 했었어요. 1부, 2부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1부에 뭐 1편, 2편, 3편, 2부에도 뭐 1편, 2편, 3편 이렇게 해서 토탈 이제 6편으로 된 그런 책을 기획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뭐 1부 2편에서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은 이제 그 못다한 부분이 너무 많이 남은 거죠, 사실은.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나 이제 일단 그 1부 3편의 목표는 뭐였냐? 이 현존재라고 하는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현존재를 시간성으로 해석하고, 시간을 존재에 대한 물음의 초월론적인 지평으로 설명하는 것. 그래서 현존재를 시간성으로 해석하고, 이 이제 시간을 존재에 대한 지평으로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일부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우 체계적인 연구인 거죠. 시스템적인.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그 인간을 분석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으로 넘어가서 시간에서 존재까지 닿아가지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존재론의 역사를 해체하는 것입니다. 이 서양의 존재론의 역사를 자기가 도달하게 된 존재시성, 아까 제가 이제 템포랄리테트라는 말을 썼죠. 이 존재시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걸 실마리로 삼아서 현상학적으로 해체하는 디스트럭션, 해체하는 작업, 이걸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존재와 시간은 원래 그대로 이렇게 저술이 되었으면 일부의 세 편은 인간에서 시간으로, 시간에서 존재의 의미를 이렇게 이제 발견하고 일부가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 2부에서는 존재론의 역사를 해체하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그런 이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이런 책이 되었어야 했던 거죠. 하지만 뭐 그 토탈 총 2부 6편의 어떤 거대한 기획이 그만 그 1부 2편 여기에서 끝나버리게 된 거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존재와 시간 뒤편을 기다렸는데 끝끝내 이것이 나오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이제 큰 틀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음 이 큰 틀을 좀 더 자세하게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부 1, 2, 3편, 2부 1, 2, 3편 이렇게 3편씩 구성이 된 거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와 시간 책은 여기까지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게 이제 지금 총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책 이것만 해도 막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거죠. 매우 두꺼운 책이죠. 그래서 1부 1편은 현존재에 대한 예비적 기초 분석. 이 현존재는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 그래서 현존재에 대해서 예비적 기초 분석을 하는 것이 1부고요. 이 분석을 해가지고 이 시간성이라고 하는 시간성이라고 하는 데로 도달하게 되고, 이 시간성에서 좀 더 나가서 존재시성, 아까 이제 템포랄리테트라고 했죠. 존재시성까지 가서 이제 존재의 의미까지 찾아내는 것이 원래 기획이었어요. 근데 뭐 존재시성까지 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존재와 시간은 거의 끝나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거의 뭐 이렇게 존재시성 자세히 나가지도 못하고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서양의 존재론의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내려가는 방식으로 계획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 칸트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이렇게 이제 해체하려고 했습니다. 해체. 그래서 존재시성의 이제 문제에 도달할 뻔했었던 칸트. 이렇게 해서 이제 칸트의 약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따로 책이 하나 남았어요. 칸트와 형이상학의 문제라고 하는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칸트를 해체하고 그 다음에 데카르트, 마지막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이제 칸트, 데카르트,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을 해체함으로써 이 존재와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앞에 1부는 체계편, 2부는 역사편,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논문을 쓰는 방식하고 상당히 다르죠. 보통 우리가 대학에서 논문을 쓰게 되면 앞에 뭐 선행연구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것도 저렇게 거꾸로 거슬러 가지 않죠. 아리스토텔레스, 뭐 데카르트, 칸트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체계편을 쓰는 것이 보통 논문의 방식인데 하이데거가 완전히 뒤집어서 쓴 거죠. 그래서 먼저 체계적인 내용을 쭉 쓰고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내용을 또 그것도 거슬러 내려가면서 이렇게 책을 계획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쓰지 못하고 1부 1, 2편만 쓰고 존재와 시간은 끝이 나버리게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묻자, 존재에 대한 물음 한번 던져보자 라고 하는데요. 존재의 의미를 아느냐, 모르지 않느냐. 우리가 존재라는 말의 의미를 모른다. 이거 매우 충격적인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기초적인 말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되니까 이게 매우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어떤 이제 하나의 사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야 되는데, 우선 이제 묻는다는 것은 또 뭐냐? 하이데거는 물음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이데거의 유명한 말 중에 물음은 사유의 경건함이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 물음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이제 중요하고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음을 하이데거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게프락테, 베프락테, 에어프락테라고 하는 이제 독일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물어지는 것, 어떻게 보면 이제 물음의 내용이라고 할까요?
물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모든 물음에는. 그다음 베프라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물음이 걸려 있는 것, 누구에게 물음이 걸리는가, 뭐 이런 거죠. 근데 에어프라테는 그래서 물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자는 거냐, 물음이 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물어지는 것은 존재를 묻는 거죠. 존재에 대해서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물음을 묻느냐? 존재자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존재자에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바로 존재의 의미를 밝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음이 꾀하는 것은 존재의 의미를 밝히겠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은 차후에 이제 제가 한 그 절식, 섹션씩 해설하면서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고, 오늘은 좀 전체적인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물음이 걸리는 것, 누구에게 물으냐 되느냐라고 할 때 이제 현존재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 현존재란 말은 뭐냐면 인간을 하이데거가 이렇게 이제 이름할 때 현존재라고 부릅니다. 다자인이라고 하는데요. 뭐 영어로 하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There이자 here, there이자 here,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거기 존재, 거기 존재, 또 여기 존재, 뭐 이런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거기, 거기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그리고 자인이 있다는 것인데요. 하이데거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렇게 이제 그 분석하면서 실존론적으로 분석하면서 존재의 물음을 묻게 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이제 이 존재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철학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인간을 물을 때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인류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 인류학에는 뭐 철학적 인류학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문화 인류학적인 것도 포함되겠죠. 이러한 이제 그 인류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인간을 물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물어야 되냐면 일상성을 통해서 이것을 실존론적으로 물어야 된다. 인간의 일상을 가지고 그것을 실존론적으로 물어서 실존적인 측면을 파악해서 실존론적으로 물어서 이것을 다시 이제 그 존재론적으로 존재 사유 혹은 이제 존재론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이 루트가 바로 하이데거가 물어보고 나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의 관점에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인간이 원숭이하고 다른 것은 유전자가 1% 차이 나가지고 다르고 이런 식으로 인간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진화론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과학적으로 보는 거죠. 하이데거는 인간은 동물하고 존재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미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인간과 그 동물은 존재론적 차원에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존재라는 거죠. 존재의 방식이 다른 그러한 이제 존재자들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을 현존재라고 부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현존재라고 부르게 됨으로써 인간에 대한 전통 철학의 어떤 그 오해 그리고 이제 잘못된 시각 이런 것들을 다 탈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인간을 보니까 이 인간에게는 특별히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우선 인간은 실존한다는 것입니다. existence, 실존한다는 거죠. 이 실존한다는 것은 인간이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가능 존재로서 그래서 이제 실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요. 또 인간은 자기 존재라는 거죠. 젤버스트라고 하는데 영어의 셀프죠. 자기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또 인간은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니 해도 하이데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말은 뭐냐면 현 존재의 본질은 실존에 있다. 그래서 이 현 존재는 인간인 거죠. 인간의 본질은 실존에 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자기 존재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떠한 가능성을 실현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얘가 나는 앞으로 음악가가 될 것인가 사업가가 될 것인가 부모님은 나에게 사업가가 되라고 하는데 나는 사업가가 되기 싫고 음악가가 되고 싶어서 너무 고민이 돼. 내가 사업가가 되면 편안하겠지만 자기 실현을 못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이 컵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양이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침팬지도 하지 않고 이러한 이제 실존과 관련된 고민들은 자기 존재의 가능성과 관련된 이런 고민들은 인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실존적인 측면 이것을 이제 실존론적으로 이렇게 그 해석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하이데거의 철학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바라보게 될 때 인류학적으로 본다든지 심리학적으로 본다든지 생물학적으로 본다 이런 거하고는 이제 상당히 다른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존적인 측면을 보고요. 인간은 또 자기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인간이 또 세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세계 안에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살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 존재는 실존이자 자기 존재이자 세계 내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계 내 존재라고 할 때 이 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이제 그 1부 1편의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먼저 이 세계라고 하는 말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3장에 세계의 세계성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주하고 달라요. 이 세상에 있는 사물들의 총체하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이데거는 세계를 설명할 때 망치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이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하이데거가 설명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어떤 세계 안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렇죠. 그렇죠. 세계가 없이 나만 있었던 적이 있을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세계 없이 있어 본 적은 없다는 거죠. 나라고 하는 자기가 있으면 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열려 있죠. 세계가 열려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열어 밝혀져 있음이라고 해요. 개방되어 있다는 거죠. 세계가. 우리가 존재하면서 한 번도 우리는 세계 없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세계 안에 있다.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주 안에 있다든지 어떤 환경 안에 있다든지 이런 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세계라고 하는 개념을 밝히는데 상당히 공을 들이고요. 특히 이제 망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도구죠, 도구. 하이데거는 그냥 사물보다는 도구가 더 근본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 도구를 통해서 이 도구의 사용사태 그리고 사용사태 전체성 그리고 유의미성, 유의미성의 총체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세계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계 안에 또 뭐가 있냐면 바로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차후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구의 공간을 방역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인간의 공간, 현 존재의 공간을 거리 없앰과 방향 잡음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이 세계 안에 이런 이제 공간 안에 어떻게 보면 도구와 사물과
그리고 이제 타인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함께 지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는 세계 내 존재의 이제 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틀에서는 세계라고 하는 것이 열려 있어요. 세계. 그리고 이제 세계 안에는 누가 있느냐?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이런 세계 내부적 존재자들과 이렇게 이제 만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손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도구를 말하고요. 눈앞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손안에 있는 것들을 한 단계 초연하게 사물이 이론적으로 혹은 이제 좀 떨어져서 바라볼 때 이것은 이제 눈앞에 있는 것이 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그냥 사물이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쉽게. 그리고 타인이 있다는 거죠.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타인은 도구나 그저 사물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세계가 여러 밝혀져 있고 그 안에 이런 손 안에 있는 것이나 눈 안에 있는 것이나 타인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본 이런 세계 내 존재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하이데거는 여기에서 현 존재는 이 세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인데어 벨트자인 이제 이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계 안에 있는 존재인데 이 안에 있는 존재가 바로 인자인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 가지예요. 처에 있음과 이해와 말,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빠져 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처에 있음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분 같은 것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기분. 이 기분.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 처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던져져 있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내던져져 있는 존재자로서 우리는 늘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회는 기획투사가 기투라고 하죠. 기획투사. 그래서 내던져져 있음을 이제 보통 P2라고 하고요. P2 던져져 있다라고. 기획투사를 기투라고도 줄여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말이 있고 이해된 것을 분절하게 되면 이제 이제 진술이 나오게 되고요. 해석과 뭐 진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빠져 있는 우리가 이제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에는 이것을 뭐 타락했다든지 뭐 퇴락했다든지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중립적인 언어로 빠져 있고 이제 우리 눈앞에 있는 사물들에 빠져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죠. 이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고요. 자, 이런 이제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이데거가 드디어 현 존재의 존재를 염려 혹은 이제 마음씀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염려 혹은 마음씀, 조르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까 우리가 안에 있음, 인자인, 세계 내 존재할 때 안에 있음이 이제 내 존재인 거죠. 그리고 현의 구조, 다라고 하는 것의 구조이기도 한데요. 이것이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제 이 처에 있음, 이해, 빠져 있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조르게 마음씀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도구의 존재는 사용사태라고 불렀어요. 사용사태. 이 사용을 해야 되는 사정 때문에 도구가 있다는 거죠. 인간 현존재의 존재는 염려, 마음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거하고는 격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처해 있음과 이해와 빠져 있음 이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걸 다른 의미로 하이데거는 실존성, 현사실성, 빠져 있음이라고 하는 걸로 정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존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앞질러 있음, 현사실성은 이미 안에 있음, 빠져 있으면 옆에 있음, 이렇게 이 세 가지로 마음의 구조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 마음.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일상성에서 가져와서 실존론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실존적인 범주로 파악을 해보니까 바로 이러한 염려라는 걸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처해 있음과 이해와 빠져 있음, 달리 표현하게 되면 실존성과 현사실성과 빠져 있음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염려가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곁에 있음으로 자기를 앞질러 이미 안에 있음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통일체, 이 이제 통일체가 바로 마음이고 염려라고 하는 것을 하이데거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존재와 시간의 절정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염려의 이 구조에서 바로 그 이 시간의 구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앞에까지가 이제 그 1편이었어요. 1부 1편. 이것부터 이제 그 1부 2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부 2편으로 넘어와서 하이데거는 1부 1편 1편의 마무리가 뭐였냐면 조르게였던 거죠. 조르게. 조르게를 구성하고 나서 내가 이것을 구성을 했는데 내가 이것을 본래성과 전체성에서 이건 이제 근본성인 거죠. 이 두 가지 합친 근본성이라 부릅니다. 근본성. 내가 이것을 본래성과 전체성에서 이것을 잘 구성했는가 이렇게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 그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그 여기에서 도입이 돼요. 그래서 죽음을 향한 존재. 그래서 죽음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가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앞서 달려감. 옛날엔 이것을 선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선구자 이런 말 하죠. 앞서 달려가는 그러한 이제 그 죽음의로의 선구 이야기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성이 담보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양심을 가지기를 원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결단성, 엔슐로센하이트라고 하는 결단성,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본래성이 확보가 됩니다. 뭐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도덕적으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법을 지키고 살아라 이런 식의 뭐 너 양심도 없냐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이것은 이제 실존적인 양심입니다. 실존적이고 실존론적인 양심입니다. 아무리 도덕을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고 살아도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 자신이 되라고 하는 그런 자기 실현의 문제에 있어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의 양심을 말하는 겁니다. 실존론적인 양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양심을 가지기를 원함인데 양심을 가지기를 원하면서 결단성으로 넘어가면서 이걸 합쳐버리게 됩니다. 합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앞서 달려가는 결단성. 이걸 뭐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죠. 죽음으로 앞서 달려가면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제 존재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단계까지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하이데거가 이 실존성, 현사실성 빠져 있음이라고 하는 이게 나와 있는 조르게 이 마음씀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드디어 시간성이라고 하는 걸 도출해내게 됩니다. 저기 있는 짜이틀리 카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실존성에서 이제 도래. 이것은 미래하고는 좀 다릅니다. 미래하고. 미래는 우리가 저리로 가는 거죠. 하지만 도래는 이리로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제라고 하는 걸 또 이야기를 하게 돼요. 기제. 이것은 이제 게베제나이트라고 하는데, 하이데거가 이렇게 독일어를 쓰지 않습니까? 독일어 중에서 과거라는 말이 있어요. 과거.
페어강앤하이트라고 해서 이 과거라고 하는 말은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이데거는 기재란 말, 이건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사라지지 않았어요. 있어 왔다. 그리고 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인간에 대한 실존론적인 분석을 통해서 시간성을 도출해내게 되는데, 이것은 과거, 현재, 미래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기재와 도래와 현재라고 하는, 도래와 기재와 현재라고 하는 이것들의 탈자적인 통일태를 하이데거는 이걸 시간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시간성.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런 시간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실존론적인 시간인 거죠. 실존론적인 시간. 이 시간성을 도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존재와 시간의 가장 뭐라고 할까요?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절정인 것이죠. 여기가. 그러면서 하이데거는 본래적인 현재로서 순간을 말합니다. 순간. 진정한 시간인 거죠. 진정한 시간. 시간성도 인간의 시간이지만 또 더 본래적인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으로 앞서 달려가면서 자신의 이제 있어 옴을 반복하는 순간이라고 하는, 앞서 달려가며 반복하는 순간이,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 시간 중에 시간인 것이죠. 그래 이제 비본래적인 이제 현재도 있다는 거죠. 뭐 기대하면서 망각하는 현재화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비본래적인 현재도 있다는 거죠. 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러한 도래와 기재와 현재, 이건 이제 일반적인 시간성이고요. 앞서 달려가면서 반복하는 순간이야말로 본래적인 시간인 거죠. 이미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다른 거죠. 이보다 더 못한 시간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기대하면서 망각하는 현재라고 하는 이런 이제 시간도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하이데거는 여러 시간들을 탐구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열어 밝혀져 있음 일반의 시간성, 열어 밝혀져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뭐 이해와 처해 있음과 빠져 있음과 말, 이런 것들의 다양한 시간성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둘러보는 배려의 시간성도 이야기하고, 세계 초월의 시간적 문제도 논의하고, 공간성의 시간성 이야기도 하고, 일상성의 시간성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존재의 시간 뒷부분에 가게 되면 이런 시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 넘어가게 되면 하이데거는 시간성과 역사성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는 철학자 중에 딜타이와 요르크 백작이라고 있는데요. 이들의 어떤 이제 논의들을 참조하면서 이제 하이데거의 역사 철학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하이데거는 자기가 밝혀놓은 이 시간성에서 역사성이 파생되어 나온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다시금 앞에와는 좀 다른 차원의 논의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는 죽음이 중요했다면 여기서는 탄생이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을 역운, 역사적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죽음을 향해서 앞서 달려가면서 과거를 반복하면서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은 점점 자신의 운명을 만나게 돼요. 자신의 운명을. 그러면서 이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이제 역사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역사학적으로 역사를 탐구하고 뭐 박물관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인간의 역사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역사성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파생되어 가지고 나왔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이데거는 이제 존재와 시간 말미에 시간 내재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통속적 시간, 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까지, 그래서 시계의 시간 이런 것이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하이데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계를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는 시간을 놓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이 통속적인 시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겔의 시간 개념과 대비하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시간과 정신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시간의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고전적인 분이 바로 우리 교부인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현재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시간에는 장소가 있다 생각해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에게는 이런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영원한 현재가 있는데 인간에게는 이제 이런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도 있고 기대도 있는 거죠. 그럼 시간의 장소가 어디 있느냐? 어거스틴은 영혼에 있다고 봤습니다. 영혼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혼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는 거죠. 근데 하이데거는 다르다는 겁니다. 시간이 있으니까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거스틴 이후로 대체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하이데거가 뒤집어 버리는 거죠. 영혼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다기보다는 시간이 있으니까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했던 미래적 차원, 과거적 차원, 현재적 차원은 다 시간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시간은 또 존재하고 가까운 것이고 이런 이제 논의들을 하면서 존재와 시간을 마무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거의 1시간 정도 조금 넘게 굉장히 길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또 책한권 전체를 다 요약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우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안 된 설명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큰 개요의 흐름을 한번 그냥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것을 거의 한 10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나하나 다시금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강의 영상을 보시면 좀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접근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나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톡으로 답변을 해드리고 혹 또 설명이 필요하면 전화를 드려가지고 말로 또 설명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너무 긴 영상이 되어서 죄송하기도 한데 어쨌든 하이데거를 제가 어떻게 만났는가부터 하이데거의 생애, 저서 그리고 이 존재와 시간을 길게 이렇게 개관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